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시간이 깊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께서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김영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다시 김대중 얘기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 스텔라 박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씨의 그 행적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출처가 다 밝혀질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냥 자세한 언급은 할 수가 없고요. 우선 지금 요새 이제 한창 지금 뭐 떠들고 있죠. 이 옛날 그 김일성 시대에 그 김일성의 그 일본인 친구 우스노미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 그 김일성의 친구 일본인 우스노미야하고 DJ 김대중과의 그런 커넥션이죠. 예, 최송남님,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우스노미야, 뭐 이름이 정확한지, 예, 보스노미야? 예, 저는 우스노미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김대중에 대한 일반적 국민의 기대와 환상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김대중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환상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가지고 이 비밀리에 김정일이에게 이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그 막대한 달러를 외환은행을 통해 갖다 바친 것이 몇 년 후에 백일하에 들통이 났죠. 그러면서 이 김대중에 대한 환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햇볕 적책이라고 하는 그런 구실하에서 엄청나게 쏟아부은 그 대북 원조 그리고 핵 개발에 든 막대한 돈이 대한민국에서 퍼준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아주 당연한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정폭이 되면서 김대중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김대중에 대한 그런 사상적 검증에 대해서 이 한국논단의 그 이도영 발행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이도영 발행인이 이 김대중과 김일성의
커넥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언급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그 현지의 그 당시에 오사카하고 교토에서 그 내용의 그 영사관하고 직접 연결했던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래전에 반복해서 들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 김일성이 그 우스노미야 그 일본의 국회의원이죠. 도쿠마 의원.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자민당 소속으로 이 국회의원하고 그 대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1974년에 이 8월 달인가 그때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상당 기간 동안 마라톤 회담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1년 뒤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우스노미야 도쿠마 의원이 이제 평양에서 아마 그 대동강 이 숲속에 있는 김일성 별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김일성은 우스노미야한테 이 김대중을 일본에 내보내고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비밀회의 이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우스노미야 도쿠마 그 일본 국회의원 자민당 의원은 김일성이가 당신은 가장 신임했던 그런 친구였고, 그리고 일본과의 이 북한하고 이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우스노미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일본의 친북한 창구가 바로 우스노미야 이 도쿠마 의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민당의 북한 창구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우스노미야는 1950년대에 이제 정계에 들어가면서 이 중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당시 아마 10년 연속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아주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때 김대중의 그 간곡한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이 70년대부터 이 90년대까지 그 우스노미야가 일본 정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 20년 이상을 일본에서 DJ하고 김대중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스노미야가 소위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구출위원회, 김대중 구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최고 지휘자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우스노미야 도쿠마 의원이에요. 그 인간은, 그 우스노미야 도쿠마가 또 김일성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근데 우스노미야가 김대중을 처음 만난 게 72년이라는 거예요. 1972년. 근데 그 72년인데 김대중은 그때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서, 자, 시청자 여러분, 김대중이가 왜 일본 납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그 전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노미야가 김대중을 72년에 겨울에 처음 만나는데, 그때 김대중을 만나게 된 것은 김대중이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가지고 도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도쿄에 와서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 부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스노미야 의원이 김대중을 만난 거죠. 그때 우스노미야가 김대중을
만나면서 해구한 게 뭐냐면은 이 북한과 긴장 완화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특히 박정희 이 대통령, 박정희 정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이 투쟁적이고 아주 강한 인상을 뭐 받았다. 그래서 이 그 일본의 그 우스노미야 의원은 이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일본이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쌍손을 이 가로저어서 막았던 인물이 우스노미야입니다. 절대로 한국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김대중이하고는 내통을 하고 있고, 우스노미야가 김일성이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였고, 이 인간이 10여 년 이상 계속해서 연속 당선되면서 일본의 이 대북 창구로서 주류 창구 역할을 했던 이 우스노미야,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러면서 이 일본이 지원해주는 돈이 이 국민한테 쓰여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쓰여지지 않고 부패한 정권에 쓰여지고 있다, 이런 소위 일본말로 속된 말로 노가리를 털던 인물이 우스노미야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참석하는 그런 뭐 회의에 이 같이 이 김대중하고 뜻을 모아서 공약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바로 우스노미야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스노미야가 이제 64년부터 이 북한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92년까지 10번 이상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김일성하고 김정일을 그때마다 계속 만났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김대중도 수차례 일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에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에 76년에 그 우스노미야가 의원직을 버리고 이제 자민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또 참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 인간이.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막강한 정치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스노미야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그 우스노미야 타로라고 나이가 꽤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일제강점 시기에 아마도 이제 이 천안의 그 아원의 장터에서 유관순 누나가 이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갖다가 부르짖던 그 시기일 것으로 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을 지낸 인물이 우스노미야 아버지, 우스노미야 타로입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육군 대장이 되고 참모총장까지 오르는, 일본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유명한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당시에 조선에서는 일본군 사령관 시절 이 뭡니까 이 우리의 그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일본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엄청난 우리 조선인들이 이 우스노미야 아버지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비극들을 우리가 맛보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우리 조선인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던 시절에 바로 일본 참모총장까지 지낸 인물이 이 우스노미야의 애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미 카터하고 이제 미국 정권이 레이건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김대중 일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출 사건이 이제 그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뭐 5.18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때 이제 50의 전두환 정권은 이제 김대중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미 카터하고 레이건의 도움으로 받아가지고 이 김대중은 사형수의 입장에서 이 형 집행정지자로 이제 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 연도를 얘기하니까 제가 좀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하고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1982년일 겁니다. 1982년 겨울에 그 김대중이가 그 워싱턴으로 그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이가 이제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이가 감옥에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한테 각하하면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치료에 전념을 하겠다고, 그 뭐 형 집행정지를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또 이 카터 정부하고 레이건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김대중이가 5.18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해가지고 1982년 겨울에 석방이 되면서 워싱턴으로 망명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 3년간 1985년까지 이제 미국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김대중이가 이제 그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그 우스노미야 일본 이제 그때는 이제 참여연 의원이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평양을 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김일성을 만나게 되고 또 김일성을 만나면서 이 우스노미야가 일본의 참여연이니까 또 워싱턴까지 가서 김대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김대중을 만날 때 김일성의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이 우스노미야가 이제 한물간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고, 또 당시에 이제 레이건 정권의 고위층을 만나면서 이제 노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중한테 메시지를 또 전하고 김대중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에 또 이 김일성의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우스노미야가 계속하게 되면서 김대중도 우스노미야하고 또 여러 차례 만나면서 모종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뭐 훈일에 다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우스노미야는 또 평양을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지금 현재 공화당의 뭡니까 그 정책연구소 하고 소장을 하고 있는 그 우리 이소장님, 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수천 교수님인가요? 이수천 교수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내통을 하고 하면서 김대중이가 엄청난 이 정치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김대중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나, 뭐 집에서 동교동에서 죽었나 모르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집사와 비슷했던 옛날 경기도 뭐 부지사를 지냈던 모 인사한테 그
김대중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DJ하고 김정일이하고 같은 차량에 타고 이 백화원 초대석까지 갔을 때 그때 나눈 대화의 내용이 지금 비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측근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첫 마디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 다 잘 쓰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듣고 이 우스노미하고 비하인드 이렇게 스토리를 다 들어봤을 때 정말 이 김영삼 시절에 이 비자금이 김대중 비자금이 밝혀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김영삼 정권 시절 초기에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강삼재였지 않습니까? 강삼재가 이제 그 김일성하고 그 비자금 관계가 뭐 그 당시에 4천만 달러라고 했나? 예,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일본 돈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은 뭐 60억 엔이 넘는 그런 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야, 내가 알아보니까 그 조사하다가는 전라도에서 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야, 그냥 집어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 이도영 씨가 한국논단 그 이도영 발행인이 그 얘기를 그 이후에 김영삼 씨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왜 그때 DJ 이 비자금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YS가 직접 이도영 발행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밀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때 제대로 조사를 해서 단죄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김영삼도 대통령이 될 일이 없었고 노무현도 또 문재인도 그런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삼재, 김영삼 제자입니다. 토리 아빠님. 야, 이거를 뭐 어떻게 좀 원고가 있어야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무슨 말을 피곤하고 졸리고 이렇게 하는데 두서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청취를 하면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은 메모를 다 해놨다가 계속해서 이제 또 보충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의 이제 숨겨진 그 혼외 자식 문제 좀 쉬었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이가 혼외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혼외 자식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 발목이 잡혀서 그것 때문에 또 소위 이제 생돈도 이제 내다바이 당하고 말이죠. 그것도 심부름 해준 인물이 지금 자한당에 있죠. 또 그 친구가 또 돈 전달하면서 삥땅 친 사건 이런 것들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버젓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 한 잔 타서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